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 선생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파고다 토익 적중실전 볼륨 1 LC의 테스트 2에서 파트 1과 파트 2에서 몇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카페에서 시험지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풀어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파트 1 1번에 나와 있는 사진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먼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woman is cutting grass. B. A trash bin is being emptied. C. A man is sweeping the floor. D. A chair is being adjusted. 자, 여러분 답 골라보셨나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한번 하나씩 좀 들어볼 텐데, 자, A는 뭐라고 그랬냐면 A woman is cutting. 자, 커팅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있잖아. 그죠?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 커팅 뒤에 grass. 머리가 아니라 grass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잔디를 깎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는 맞지만 뒤에는 목적어가 함정으로 나온 겁니다. 자, B번 들어볼게요. B. A trash bin is being emptied. 자, 주어 들으셨나요? trash bin이라고 했는데 왠지 남자가 청소를 하고 있어서 뭐 쓰레기통 같은 게 연상이 되긴 하지만 이 사진에서 A trash bin. trash bin 쓰레기통이 없어요. 사진에 쓰레기통이 나와 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is being emptied. 그리고 빙이 들렸다는 얘기는 그 동작을 이 남자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동작도 아니겠죠. 자, C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C. A man is sweeping the floor. A man is sweeping the floor. 자, 남자가 sweeping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요거는 바닥을 쓸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 자, D는 A chair is being adjusted. 자, 의자가 있죠. 그죠? 의자가 있고 미용실에 있는 의자는 보통 위아래로 높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높이를 조절하고 있는 중은 아닌 거죠. 그래서 chair is being adjusted 하면 지금 높이가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어떤 사람이 높이를 조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sweep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청소와 관련된 그 동사 표현들을 좀 외워둘게요. 뭐 청소하다, 기본적으로 청소하다 clean이라든지 뭐 테이블 같은 걸 치우다, 치우는 거 clear라든지 쓸다, 닦는 것도 대걸레로 닦는 게 있고 행주나 걸레로 또 표면을 닦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 광을 내는 그런 동사들도 있고 잔디를 깎는 거 그리고 나무 밑에서 갈퀴로 나뭇잎을 긁어 모으는 rake와 같은 동사들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거는 vacuum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vacuum the floor 하면은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소와 관련된 어휘들 요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꼭 외워두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인데 사진을 보니까 뭐 꽃가게 뭐 이런 화초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리고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watering flowers in the garden. B. They are strolling through a walkway. C. A trolley has been filled with items. D. Potted plants have been loaded onto a truck. 자,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들어볼 텐데 자, A는 뭐라고 그랬냐면 They are watering flowers in the garden. They are watering flowers in the garden. 자, flowers 사진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장소가 garden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동사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water라는 동사는 물을 주다라는 동사인데 사람들이 물을 주고 있는 사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B는 B. They are strolling through a walkway. They are strolling through a walkway. 자, strolling 한다는 얘기는 산책하다, 뭐 어디를 거닐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walkway, 어떤 길이죠. 뭐 사람이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 길을 쭉 통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닐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지금 멈춰 서 있고 뭔가 꽃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들어볼게요. A trolley has been filled with items.
A trolley has been filled with items. 자, 주어 들으셨나요? A trolley 자, 트롤리라고 했는데 이 트롤리는 뭘까요? 이게 보통 그냥 우리가 말하는 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수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트롤리라고 하는데 보통 뭐 쇼핑하는 사진에서는 카트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손수레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 with items 어떤 물건들로 has been filled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자, 맞죠? 여기 손수레에 화분이 잔뜩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맞는 정답이 되겠고, 자, D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C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The trolley has been filled with items. has been filled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 한번 들어볼게요. 자, D는 Potted plants have been loaded onto a truck. Potted plants. 자, potted plants는 우리가 지난 테스트 1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 화초들을 우리가 potted plants라고 하죠. 그래서 potted plants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have been loaded, 실려 있습니다. 여기 아까 나와 있는 그 트롤리에 실려 있는 사진은 맞긴 한데 뒷부분이 좀 잘못됐죠? 트럭이 사진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이 두 문제 보실 텐데 이 3번에 나와 있는 정원과 관련된 그런 어휘들을 좀 외워둘게요. 그 다운로드 받아서 반드시 외워두시고 뭐 물을 주다, water라든지 심다, plant라든지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grow라든지 뭐 bloom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뭐 bloom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리다라든지 폐기하다, 처분하다 이런 것들 또는 바닥에 뭔가가 어질러져 있다.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litter과 같은 동사들도 가끔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문제 한 5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한번 들어보시고 답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8. Why don't we recycle our used plastic bottles? A. Oh, she already did. B. Okay, I'll tell the others to do the same. C. Our new packaging process. 자, 답 고르셨나요? 자, 하나씩 좀 볼 텐데 자, 질문은 뭐였냐면 Why don't we recycle our... 자, 파트 2는 앞부분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why don't we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이유를 묻는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Why don't we 하면 얘는 그냥 let's와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합시다. Why don't we recycle our used plastic bottles? 다 쓴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제안을 나타내는 의문문이죠. 합시다. 뭐뭐 합시다. 그러면 A는 뭐라고 그랬냐면 Oh, she already did. 자, she라는 사람이 질문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she already did. 그녀가 벌써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거는 뭐 대명사도 일치하지가 않고 의미상으로도 안 맞겠죠. 자, B는 Okay, I'll tell the others to do the same. 자, 뭐뭐 합시다 라는 제안에 okay라고 수락의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부연 설명이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나요? Okay, I'll tell the others to do the same. 자, I will tell the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겠습니다. 뭐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뭐 하라고? 요 재활용하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C는 Our new packaging process. 자, 뭔가 플라스틱 bottles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포장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ackaging process, 어떤 포장 공정 이런 것들이 또 의미상으로 함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B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제안과 관련된 표현들, 질문의 제안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시면 얘는 제안을 하는 의문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let's라든지 아니면 would you like to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든지 근데 요거 두 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Would you like to는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고 Would you like me가 들어가요.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하면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me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why don't you 하고 why don't we도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해요. 그런데 정확히 따지자면 why don't you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시지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고 why don't we는 우리 뭐뭐 합시다.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19번입니다.
Number 19. Aren't we supposed to submit the budget report to Mr. Rogers' assistant? A. A financial advisor. B. I was asked to email it directly to him. C. No, the train is late.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ren't we supposed to submit the budget report to Mr. Rogers' assistant? 자, 뭔가 문제가 굉장히 긴데 앞부분에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n't we supposed to submit the budget report? Aren't we supposed to submit the budget report? Aren't we supposed to submit the budget report? 자, 질문에서 aren't라고 물어봤죠. 이렇게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be supposed to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산 보고서를 미스터 이 사람의 어시스턴트한테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 의문문은 여러분 하나도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뭐 앞에가 부정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긍정으로 시작하든지 아무런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대답이 긍정의 대답이면 그냥 yes로 대답을 하고 또는 부정의 대답이면 그냥 no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제출하는 게 맞으면 yes고 제출하는 게 아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부정의 내용이 나오면 no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yes, no 의문문은 대부분 yes와 no는 다 생략이 되고 뒷부분 부연 설명이라든지 뭐 이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자, 답 한번 A, B, C 보기 한번 들어볼 텐데 A는 A financial advisor. 이거는 어떤 뭐 재무 어떤 뭐 고문 뭐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후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죠? 후 의문문에 대한 대답. B. I was asked to email it directly to him. 자, 요게 정답일 텐데 여러분. 여기는 앞에 yes가 생략됐을까? no가 생략됐을까요? no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이 어시스턴트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이 어시스턴트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직접 이메일 보내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에 no가 생략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온 거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C. No, the train is late. 아니요. 기차가 늦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아무것도 연관된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B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뭐 aren't you 또는 isn't he, isn't she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don't you, 뭐 doesn't he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긍정 의문문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ot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긍정의 내용이 대답으로 나오면 yes, 부정의 내용이 대답으로 나오면 그냥 no. 또는 yes, no가 생략된 그런 대답이 나온다라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23. How many planners should I bring to the new staff orientation? A. Let me review the list. B. Yes, I've seen them. C. A charitable organization. 자, 여러분 다 골라보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뭐라고 그랬나요? How many planners should I bring to the new staff orientation? How many planners should I bring to the new staff orientation? 자, 앞부분에 신경 써서 들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how many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수량을 묻는 표현입니다. 그죠? How many planners? planners는 우리 여러분들 뭐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그냥 planners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어리 몇 권이나 제가 가져와야 합니까?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몇 개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우회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질문 한번 다시 들어보고. How many planners should I bring to the new staff orientation? A는 뭐라고 그랬냐면 Let me review the list. Let me review the list. 아, 여러분 이거 지난 테스트 1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let me review the list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제가 한번 리스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I don't know 입니다. 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한번 리스트를 확인해 볼게요. 즉, 몰라요 류의 대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99% 그냥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고,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B는 Yes, yes를 듣자마자 여러분들 이건 답으로 지워야 돼요. 왜?
how라는 how many라는 의문사로 물어본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에 yes가 나오고 또는 no가 나오면 무조건 지워버리셔야죠. 그렇죠? 다음에 C는 A charitable organization. 자, organization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 orientation, organization 여기 비슷한 발음의 함정이죠. 근데 뭐 많이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charitable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뭐 자선 단체라는 뜻인데 뭐 질문의 의도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알아보겠습니다 류의 대답들을 한번 볼 텐데 여기 보시면 뭐 I will go check 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면 I will look up the directory 하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let me check 아니면 여기 나왔었던 let me review와 같은 이런 표현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답으로 골라도 99%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29. We'll most likely have to work extra hours this month, right? A. I attended the workshop last month. B. It took almost 2 hours to get to work. C. Actually, the project has been put on hold. 자, 질문 뭐라고 그랬나요? We'll most likely have to work extra hours this month, right? We'll most likely have to work extra hours this month, right? We'll most likely have to work extra hours this month, right? work extra hours라는 것은 그냥 쉽게 한국말로 하면 뭐 야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적인 시간을 근무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언제? 이번 달에. right라고 물어본 부가 의문문입니다. 자, 다시. We'll most likely have to work extra hours this month, right? likely는 뭐 아마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린 아마도 이번 달에 다 야근을 해야 되지 맞지? 이렇게 물어본 건데 자, A는 뭐라고 그랬냐면 I attended the workshop last month. 자, work extra hours에서 이 work가 들렸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발음 workshop이 또 함정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건 안 맞죠. this month와 last month도 함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It took almost 2 hours to get to work. 자, 뭐 work라든지 hours라든지 이런 똑같은 발음의 단어들이 지금 함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무슨 뜻입니까? It took almost 2 hours to get to work. 출근하는데 2시간이 거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상 안 맞겠고 자, C는 Actually, the project has been put on hold. 야근을 해야 됩니다. 맞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야근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는 좀 우회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Actually, 실은. 자, 이 actually 시작되는 것들은 뭐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한 80% 무조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actually 시작된 걸로 답을 고르면 80%는 맞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잘 몰랐을 때 찍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겠죠. 사실은 Actually, the project has been put on hold. 자, put on hold는 보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보류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 야근을 해야 되죠? 아니, 야근할 필요 없는데 왜? 그 프로젝트 보류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끝에 뭐 aren't you? 라든지 뭐 didn't he? 라든지 이렇게 끝에 부가의문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테스트 1에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평서문에 right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부가의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ight는 뭐 긍정문, 부정문 상관없이 뒤에 다 붙을 수 있어요. 다 붙을 수 있고 그냥 부가의문문과 같은 방식으로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제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30번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Number 30. Should we repair this printer or just buy a new one? A. I don't think it can be fixed. B. The paper is in the supply closet. C. An online store. 자, 다시 한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Should we repair this printer or just buy a new one? 자, 여러분 5월 들으셨어요? Should we repair this printer or just buy a new one? 자, 5월가 들렸다는 얘기는 이건 선택 의문문이죠. 그래서 보면서 한번 볼 텐데 자, 앞에 선택
사항은 뭐였나요? Should we repair this printer? repair printer 들으셨죠? 그러니까 프린터를 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Or just buy a new one? 그냥 새 거를 사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리할 거냐, 살 거냐, 그럼 선택 의문문으로 물어봤으니까 수리합시다 또는 삽시다 아니면 다른 선택 사항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리스를 합시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A냐, B냐 아니면 둘 다 아니다 또는 둘 다 맞다. 이런 유형의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자, A는 A. I don't think it can be fixed.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앞에 걸 선택한 거예요? 뒤에 걸 선택한 거예요? 이거 사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수리할까요? 살까요? 했더니 I don't think it can be fixed. 그거 고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야? 사자란 얘기죠. 그래서 B 두 번째를 선택한 두 번째 선택 사항을 선택한 요 A가 정답이 되겠고 자 B는 뭐라 그랬나요? B. The paper is in the supply closet. 또 프린트를 하려면 또 종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앞에 부분을 못 들고 또 프린터 요거 하나만 들으면 또 페이퍼가 왠지 또 정답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유사 관련된 그런 연상 어휘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종이가 비품 창고에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C는 C. An online store. 여러분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where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겠지. 그렇죠? where 의문문은 장소를 묻는 표현인데 요즘에는 뭐 온라인 스토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where에 대한 정답.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뭐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좋아요. 뭐 both라든지 either 같은 것들이 나오면 선택 의문문은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It doesn't matter라든지 뭐 whatever, whichever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둘 다 별로다. 나는 둘 다 싫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 don't like either라든지 뭐 neither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든지 또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둘 다 싫으니까 다른 걸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 하겠어요, B 하겠어요 했을 때 다른 선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 부서에서 일합니까? 세일즈 부서에서 일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은 저는 사진사예요. 이렇게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했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런 대답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 노트 필기한 거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우리는 테스트 3에서 또 만나겠습니다.